자, 13번 2022년 11월 종로 13번으로 가겠습니다. 13번 앞에는 모르는 거 없어요? 아, 13번이 욕먹겠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빈칸 채우기여서? 이건 먹어야죠. 먹을 건 먹어야죠. 그림과 같이 길이가 6이 되는 AB가 있습니다. 반지름 3입니다. 그런데 이 반원 위에 호 위에 P점과 Q점을 잡을 건데 점 P는 BQ라는 호에 2등분하는 점이 P점이고요. 그럼 BP하고 PQ의 호의 길이는 똑같을 거고 AP하고 OQ의 교점 좌표가 R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QR 길이의 값은 1입니다. 그럼 QR은 1이면 RO의 값은 2겠네.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는 OP의 값은 3이고. 근데 문제에서 가격 크기를 세타로 잡으라고 하거든. 빈칸 채우기로. B, A, P? B를 못 찾고 있다. B, A, P라고 하는 각을 세타라고 잡으세요. 그럼 여기는 호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의 원주각 크기도 세타인가요? 여기 각은 중심각 크기 2세타예요? 그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2세타고 여기도 2세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요만큼의 길이의 값은 1입니다. 여기 길이가 1이고 삼각형 두 개는 닮은 도형입니다. 왜 닮았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 여기도 2세타라고? 여기도 2세타고? 그래서 동의각으로 똑같으니까 여기 두 개에서 평행한가요? 평행하면은 여기가 2세타였을 때 여기도 2세타야? 막꼭지각 똑같고 억각 똑같아요? 그럼 두 도형은 닮았습니다. 근데 AQ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값, AQ의 선분의 길이의 값은 닮은 비를 알아야 되겠네. 지금 여기 길이가 2였을 때 왼쪽 길이의 값은 1인가요? 그럼 닮은 비는 2대 1인 거네? 근데 여기 길이의 값은 3이라며. 3에 대응한 비는 여기 길이의 값은 몇이야? AQ는? 닮은 비가 2대 1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길이의 값은 2였을 때 여기 길이가 1이기 때문에 3이었을 때 2분의 3이겠네요. 삼각형 OQA라는 삼각형에 대해서 OQA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코사인은 2세타의 값을 구하라고?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맨날 반복되시 푸는 거잖아. 나는 지금 원의 중심 좌표 5점의 좌표에서 AQ 이등변 삼각형의 수세마를 내렸습니다. 그럼 수세마를 내리게 되면은 반지름 길이의 값은 3고 AQ가 2분의 3이었으니까 여기 절반 길이의 값은 4분의 3이에요? 2세타라고 하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은 3분의 4분의 3이어서 코사인 값은 4분의 1인가요? 삼각형 OPR이라는 삼각형을 코사인 제2법칙을 적용하세요. OPR이라고 하는 삼각형 코사인 제2법칙 이용해서 PR 길이의 값을 구하세요. 문제 레벨 너무 쉬운데? x의 제곱의 값은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더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거기다 코사인 2스타인가요? 코사인 2스타의 값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대입했더니 3? 3을 뺐더니 몇이야? 10? 그럼 x의 값은 루트 10이겠네요? 이거 3개 가지고 숫자 조합해서 3개 곱하라고? 곱하면 8분의 3 루트 10? 틀리기 힘든 문제인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수진아. 그런 실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완료하는 실수 아니야? 쌤, 그 다음 예은이 할 말 하세요. 아니요, 쌤한테 여쭤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제 반지름도 잘못번이한테 뭘 물어보는 거야, 지금.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이죠? 14번이겠죠? 네. 13번 앞에는 모르는 거 없어요? 네. 근데 왜 수진이는 14번 푼 흔적이 없죠? 14번이요? 혹시 기억년 디귿은 제끼고 보는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미투라고요? 아니요.
그 문제가 손을 댈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지 막 꼬여져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건지 해결할 수 있는 건지는 확인해 봐야지. 그렇죠. 자,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 그래프입니다. 절대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면은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두 번 꺾이는 거잖아.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두 번 꺾일 건데 내가 점의 좌표는 찍을 수 있지 않아? 2대 2번 값이 누구야? 1이요. 3대 2번 건도 누구야? (3보다) 컸을 때는 여기 사이에 뭐 절대값 두 개 있는 그림 더하는 녀석은 여기는 연결하면 될 것 같고 3보다 컸을 땐 기울기 누군데? 3보다 작을 때 기울기 누군데? 3보다 작을 때 기울기는 마이너스예요? 다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데 그림을 정의역이 1부터라고요? 그럼 1대 2번 건 누군데? 1대 2번 녀석의 값은 3이라고요?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을 어쩌라고? 5보다 작은 실수 t의 값에 대해서 fx를 t만큼 평이동하세요. 5보다 작은 것만큼 평이동하세요. 그랬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도록 하는 m값의 최소값을 gt라고 정의하겠습니다. 포인트는 여기 좀 포인트구만. m값의 최소값. 원점을 지나는 직선과 만나려면은 m이 어떨 때 만나나요? 그 m값들에 대해서 최소값을 생각하세요. 이러면 그냥 고등학교 1학년 레벨 아닌가? 그때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FGT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성공했다면 그 GT에 대해서 답을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평이동 합시다. Y축 방향 얼만큼 평이동한다고요? 그럼 Y축 방향 T만큼 평이동하면 이 함수의 값이 Y는 fx 플러스 T라고 하는 함수인데 원래는 2,1이었지만 2,1 플러스 T가 될 거고 이 점 좌표의 값은 3,1 플러스 T 이 점 좌표의 값은 1,3 플러스 T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선생님이 축을 그리면서 그리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축을 그리지 않고 표현하려고요. 그림 몇 개 필요하려나? 점 3개, 점 3개면 3개면 되나? 그림? 그림이 3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4개 정도? 내 두뇌는 되게 바쁘게 회전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냥 그만두고 있는 거지만 아니요. 선생님 지금 머릿속으로 t의 값이 변할 때 m값이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림을 난 몇 개나 미리 그려놓을지 지금 머릿속으로 한참 바쁘게 생각하고 있거든? 네. 자, 얘는 원점을 지난 직선입니다. 원점을 지난 직선이 있는데 얘가 지금 원점을 지난 직선인데 t의 값은 5보다 작다고 있습니다. t의 값 5보다 작은 범위에서 m값의 최소값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잖아. 이 점 좌표의 값이 3이었잖아. 근데 t의 값은 5보다 작은 값인데 t의 값 5보다 작은 값인데 t의 값이 양수값이면 t의 값이 양수값이면 원점 좌표의 값은 여기쯤 있을 것 같은데? t가 양수면 원점 여기 있겠죠? 그럼 원점 여기쯤 있다고 한다면 기울기의 최소값이 누구야? 교점을 갖도록 하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3분의 이 점을 지날 때야? 근데 어느 순간 원점 좌표가 여기 있을 때 있을 거 아니야. 원점이 여기 있을 때가 t의 값이 누구야? 이렇게 돼 있는 아, 평행한 거야. 이 점들하고. 이때는 t의 값이 마이너스 1인가? t의 값이 마이너스면 최소값이 누구야? 기울기의 최소값이 누구냐고. 교점을 갖도록 하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누구냐고. 0이죠? 이때는 안 그릴게요. 이때가 제일 작은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 원점 좌표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 원점이 올라가면은 기울기의 최소값은 어떨 때가 기울기의 최소인 거지? 요점을 지날 땐가? 요렇게 지나, 아이씨, 난 아이씨. 내 원하는 대로 손이 안 움직여.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나 봐. 이때가 최소겠죠, 기울기가? 그런데 점이 더 올라갔어. 아주 많이 올라갔어. 한 6개는 필요한가? 자, 원점 좌표가 더 올라갔거든? 원점이 더 올라가서 여기에 연장선상에 원점 좌표 있다고 한다면 기울기의 최소값은 뭐야? 아, 여기 있는 기울기가 몇이었냐, 아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냐? 그러면 원점 좌표 여기 이 연장선 위에 있으면 기울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2겠죠? 근데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더 올라가게 되면 기울기 최소값은 이 점을 지날 때가 최소값인가? 이런 거 맞으세요? 네. 그럼 6번째 그림 이제 필요 없어. 자, 그러면 이때는 t의 값이 누구라고? 네, 이때 t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가 원점이 되려면 여기가 y좌표 빵해야 되죠? 네. 이때는 t의 값이 누굴까? 이 선의 기울기 몇이라고요? 이때 t의 값은 마이너스 5예요? 그래야지 원점 좌표하고 이 점 좌표가 2, 마이너스 4가 돼야지 기울기 마이너스 1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이 선의 검은색 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원점을 연결했을 때 기울기 마이너스 2여야 되고 그러려면 여기 2, 마이너스 4니까 t의 값 마이너스 5네요. 주역이 된 거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는 핵심은 이 점인 것 같아. 이런 점들.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소가 될 때가 있는 거고 이 점을 지날 때 기울기가 최소일 때가 있는 거고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소인 경우가 있는 것 뿐이네. 그러면 이 점을 지날 때가 기울기가 최소인 순간은 얘도 그 범주에 포함시키려고. 두 개를 하나로 묶어버릴 생각이야. 그럼 t의 값의 범위가 뭔데? 어떨 텐데? 이 두 가지는 t가 어떨 때야? 아, 이거부터 할까? 이건 t가 어떨 때야? 아무리 내려가도 이 점이 x축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때지. 그림이 위로 평이동한 거잖아, t만큼. 네. 근데 그래프가 t만큼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t의 값이 음수면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t의 값이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보다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상황은 t의 값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t의 값의 범위가 5까지 범위 사이에 있을 때가 이 첫 번째 그림이야. 근데 선생님이 여기 있는 거 t의 값이 따로 할까 그냥? t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세 번째 건 어떨 때야? 세 번째 건 어떨 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두 개 사이에 있을 때야? 다섯 번째 건 어떤 거지? 다섯 번째 건 마이너스보다 더 내려가는 거네. 그래프가. 그럼 이때 GT가 지금 필요하거든. 난 GT만 구하면 돼. 첫 번째 녀석은 GT의 값이 누군데? 아, 기울기 누구냐고. 여기 기울기야? 이게 기울기 최소값? 두 번째, 요거는 기울기의 최소값이 몇이야, 지금? 빵이야? 어차피 마이너스일 때만 빵이지 않나? 자, 세 번째 GT의 값은 누군데? 여기 원점이야? 2분의 몇이라고? 요게 기울기라고요? 근데 이때 기울기는 몇인데? 무슨 생각했어요? 수진아? 대답해 준 건 고마운데 매지가 이 숫자를 잘못 대입했나요? 숫자를 안 쓰고 아, 이거 얘기했다고? 아, 3 플러스 t라고 얘기한 거라고? 두 점 사이 기울기? 네, 맞네요. 자, GT의 값이 누구죠? 아, 이건 3 플러스 t? 그러면 함수를 정확히 구한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여기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누구야? 빵이야? 여기다 마이너스를 둬도 빵? 마이너스 5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대입해도 마이너스 2? 그럼 GT는 연속함수네. 자, 그럼 GT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림 그린 다음에 확인하자. 쌤 지금 GT 그래프 그리려고 하거든? 마이너스보다 작은 범위가 열린 구간이야, 닫힌 구간이야? 아니, 5보다 작은 범위가 5가 등호에 있어, 없어? 5에 등호 없어요? 마이너스를 대입한 함수값은 빵이라고요? 5 대입한 건 누구야? 5 대입하면 2?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범위의 기울기의 값이 3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대입한 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야, 이게 애매하다. 일직선인가? 이거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거야? 꺾어지는 거야?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려면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을 지날 때 일직선으로 쭉 연결되는 거지? 이거 살짝 꺾어지는 거지? 기울기 다르잖아. 기울기 3분의 1이고 기울기 2분의 1이니까. 세 번째는 3 플러스 t의 값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1인선이라고요. 이제 뒤에는 끝없이 내려가는 거네. 자, 이게 지금 GT 그래프입니다. 이런 GT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세요. 제일 첫 번째, 빵 대입한 건 3분의 1이야? 3분의 1 플러스 t니까 빵 대입하면 3분의 1 맞네요. 두 번째, GT의 값은 음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가요? 네, 그러네. 그림은 연속이었네. 세 번째, GT의 값은 마이너스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뭐가 가능해? 아까 꺾어졌잖아. 3분의 1, 2분의 1이었잖아. 기울기가. 자, 기억과 니은입니다. 이거 할만한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풀어야 될 게 15번이겠죠? 아니야, 15번은 가끔 맞춰올 때 있더라. 맞췄어요. 아, 맞췄어요? 수진이는요? 노코멘트란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혁이는 절대 이런 문제를 풀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풀어야 돼. 약간의 끈기만 있으면 되는데. 슈럴 문제 빈칸 채우기. 그냥 크기가 아니라 요건 좀 뭐. 어. 자, 첫 번째 값은 1보다 작고 16번째가 마이너스 16보다 크다라고 하니까 첫 번째부터 출발해가지고 점화식을 이용해서 가는 거라서 근데 조금 애매한 거는 첫 번째부터 몇 번째 한까지 해서 그 몇 번째는 안 줬네. m이라고 대신 줘버렸네. 수열의 값을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한 게 마이너스 100이었을 때 최소값을 구하세요. 일단 까다롭게 느껴지는 건 변수가 두 개 있다는 사실이 좀 까다롭게 느껴진다. 첫 번째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값은 그냥 a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첫 번째 값은 a인데 1보다 작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있었네요. 모든 항의 값이 정수였기 때문에 a도 정수입니다. 그럼 a의 값은 정수인데 1보다는 작다고 얘기했고 16번째까지 쭉 가세요. 약간의 끈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A1 대입했어. N은 홀수죠? N값한테 1 대입하고 있습니다. N값 1이면 A2의 값은 A-1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A- 그대로 나가요?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니까 A-3이군요. 그런데 두 번째 구하려고요. 두 번째이면은 두 번째 이용해서 세 번째 구하기 위해서 2 대입하고 있습니다. 2는 짝수입니다. 밑에다 대입하라고요? 그럼 세 번째 값은 부호를 바꾸라는 얘기야? 이거 두 개가 부호가 반대네. 무조건 그리고 홀수면 무조건 n값이 짝수면 무조건 부호 바뀌는 거네. 자, n값은 3 대입했습니다. 3은 홀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값을 구하고 싶다면은 이거 대입해야 되잖아. 이걸 대입해야 되는데 대입하게 되면 누가 남지? A 절대값 속에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절대값 속에 양수인가?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보를 알 수 있어? 양수야? 갑자기 분해회전이 안 된다. 아, 그렇지. 1보다 작은 값이었으니까 1보다 커지니까 3보다 크니까 양수네요. 양수면은 A-2, A-에서 2 뺐으니까 2 뺐으니까 A-4예요? A-2에서 2 뺐으니까요. n값이 4였을 때는 A5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또 부호가 바뀌는 거네. 그럼 계속 이런 식인가 본데? 5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데 마이너스 2 플러스 3인데 이 값은 양수? 양수여서 그냥 나가니까 A-3 빼기 마이너스여서 A-5 6 대입한 녀석의 값은 여섯 번째의 값은 아니 이게 여섯 번째이지 일곱 번째의 값은 부호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5고 또 똑같은 값이네요. 그럼 패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가 두 번째의 값이 마이너스 3 네 번째의 값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K번째의 값은 뭐가 되는 거야? N값이 홀수면 K번째의 값은 짝수부터 할까? N값이 홀수면은 N값이 홀수면 K번째의 값은 어떻게 되는 거지? 앞에 A가 있는 거지. N값이 홀수면 지금 K는 짝수야? 1이었을 때 2, 2였을 때 3 이런 거라고 지금. N값이 홀수면 K의 값은 짝수인데 하나 큰 짝수인데 선생님 K로 묘사하려고 해. 그럼 뒤에 있는 걸 뭐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쓰면 되나?
4대2범 안 되네. 2대2범 3, 4대2범 4, 6대2범 5였으면 좋겠다고? 절반보다 2가 더 작은 건가? 아, 이건가? 맞아? K한테 2대2범이면 마이너스 3, K한테 4대2범이면 마이너스 4, K한테 6대2범이면 마이너스 5 맞아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그때 그 바로 다음 항인 n값이 짝수가 됐을 때는 그때 k값 하나 큰 홀수일 거 아니야. 그때 AK 값은 누구라고? 위에 거 부호만 바꾸면 된다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첫 번장의 값은 그냥 별도로 하나만 있는 거잖아. 근데 다른 것들은 두 개가 같은 값이야? 근데 만약에 난 m값이 홀수면 진짜 좋겠다. m값이 홀수면 만약 3개 있으면 3개 더한 녀석의 값은 a, 5개 더해도 a, 7개 더해도 a가 될 거 아니야? 다 2개씩 더하면 지워지니까. 그래서 n값이 홀수가 되면은 좌변값의 총합은 무조건 m이 어떤 홀수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a일 수밖에 없는데 a의 값은 지금 마이너스 100인가요? 근데 두 번째, m이란 값이 짝수가 됐을 때는 남는 녀석의 값이 첫 번장하고 끝항만 남을까? 만약에 5번장까지, 6번장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첫 번장이나 6번장 2개 남고 가운데는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첫 번장하고 끝항만 남을 거라고? 끝항의 m값은 짝수야. 그럼 짝수면은 요 녀석의 값 어떻게 써야 돼? 짝수면은 k가 짝수인 건 이건가? 이게 남아? 그럼 m이라고 바꾸면 되겠다. a-2분의 m-2 요 값이 마이너스 100인 상황.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모양인데 둘 중에 하나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선생님이 하나 안 써먹었거든 아직까지? 16번째의 값이 마이너스 16보다 크다며. 그러면 지금 16을 n값이 15일 때 16은 여기다 대입하려고 하거든? 16? 지금 K한테 16 대입하고 있습니다. 16번째의 값 16 대입했더니 a-10이에요? 네.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6보다 큽니다. 따라서 나는 a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마이너스 6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정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수의 값인 a의 값을 이건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6부터 1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00이니까 무조건 안 되네. 그럼 밑에 거로 풀면 되겠네. 밑에 거로 풀 건데 밑에 거로 풀었더니 뭘 어떻게 하지? a의 범위는 알고 있는데 이거야? a 플러스 m의 값이 궁금한데 a의 범위를 알고 있으니까 m을 소구해야 되겠다. m의 값은 4a 플러스 196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구하는 녀석의 최소값은 2a가 아니 5a 플러스 196인가요? 네. a 더하기 m이니까요? 근데 이 값이 지금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a가 누구를 선택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5를 선택했더니 25번 빼라고요? 25 뺐더니 이게 우리가 찾는 최소값이네요. 그렇게 산수량도 많지 않고 할만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생각만 하면.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0번이라고 들었습니다. (20번은) 최고창 계수의 값이 음수인 이차함수가 있습니다. 최고창 계수가 음수인 이차함수가 있다는 말은 위로 블록이라는 얘기잖아. 자, 위로 블록인 포물선이 하나 있습니다. 요게 fx입니다. fx의 함수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5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지라고?
만약에 여기가 x축 0, 여기가 5라고 한다면, 왜 x축처럼 그렸냐? 여기가 y는 0이라고 한다면, 5라고 한다면, 그때 정의하기를 gx라고 한 함수는 0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면 함수값을 0으로 조정하세요. 0보다 작은 값들은 다 함수값을 0으로 만드세요. 0보다 작은 것들은 함수값을 다 0으로 만드세요. 0과 5 사이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함수값을 5로 만드세요.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함수값을 5로 만드세요. 가우스 비슷한 것 같은데? 얘네 지금 이해된 거 맞니? 그 다음에 함수값이 5보다 큰 같을 때는 다 10으로 만드세요. 함수값이 5보다 큰 같은 녀석의 값은 다 10으로 만드세요. 그랬더니 그때 gx의 값이 알파에서 불연속인 알파의 값의 개수가 홀수계해야 돼. 근데 방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은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 여기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불연속인 부분이 4군데인가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불연속인 부분이 3군데가 나오려면 위로 블록인 fx의 값이 이렇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을 그리세요. 0보다 작을 땐 0을 그리세요. 0과 5 사이에 있을 때는 5를 그리라고요? 근데 5에 등호가 있을 때가 여기 등호가 10이네? 함수값이 5였을 때는 비워놓으세요. 그 녀석의 값은 10에다 점을 찍으세요. 나머지 건 전부 다 5에다 그리세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얘는 불연속점이 몇 개야? 근데 불연속점의 개수가 3개네. 이거 우리가 찾는 거 맞네. 느낌은 이거 같은데, 두 번째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불연속점은 2개인 거죠? 자, 또 혹시 몰라 이건 안 되는 거지. 짝수개니까. 이번에는 뭘 그리면 되려나? 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냐고요? 함수값이 빵이었을 때 5에다 점 찍으라고요? 불연속점 개수는 1개인가요? 이것도 홀수계네. 그런데 방금 이 녀석 g의 값은 극한값과 함수값이 똑같으면 연속이잖아. 근데 극한값 함수값이 다르다며. 1에서도 불연속이고 3에서도 불연속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2군데 이상은 불연속인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이 그림은 안 되는 거네. 그럼 되는 그림은 오른쪽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는 그림은 지금 가하고 나를 만족하는 녀석은 요거 하나밖에 없고요. 요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나를 좀 눈여겨본다면 나에서는 부동호 관계가 함수값이 더 컸으면 좋겠다며. 우극한보다 함수값이 컸으면 좋겠고 우극한보다 함수값이 컸으면 좋겠다고? 빨간색 그림에서 제일 처음에 여기 있는 이 값 있지. 여기 점선.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서로 5로 똑같죠? 이 점은 아니란 얘기네. 1하고 3이. 여기는 우극한보다는 함수값이 큽니다. 여기도 우극한보다는 함수값이 큽니다. 1하고 3의 값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누구란 얘기예요? 2차 함수였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가요? 이제 끝났네. 그리고 이 점 좌표의 값이 꼭지점 좌표의 값이 1,5가 꼭지점이라고? 그럼 함수 fx 구하고 있습니다. 함수 fx의 값은 최고차함계수값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함수라고요? 네, 거기다 3,빵을 대입하겠습니다. 3빵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5?
여기다 숫자만 대입하세요. 빵 대입했습니다. 4분의 그때 분자분모를 더하세요. 되게 쉬운 문제죠? 설명 들으면 쉬운데 왜 풀 때는 어렵게 느껴질까? 활자가 뭔가 머릿속으로 딱 입력이 안 되나 읽을 때? 뭐가 문제인지를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 문제는 풀었나요? 오, 예은이 또 희한한 또 재주를 보이네. 더 어려운 거는 맞추고 쉬운 건 안 풀고. 어렵대잖아, 수진이가. 그러니까 수진이 전현이 게을러서 안 푼 거다. 그러니까 근데 둘 다 교대로 왜 하나씩 풀었다 안 풀었다 그러지? 네, 하지만 주혁이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주혁이 책은 왜 학교에 있어? 풀다가. 그러니까 완성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네? 네. 하지만 주혁아 설명해 주면 다 이해되는 거 맞죠? 대학 가면 어느 순간 네 전공 공부하다가 공부에 재미가 들려서 갑자기 열심히 할 수도 있어. 주혁이가 나중에 막 박사학위 취득하고 막 대학 갔는데 막 도서관에서 엎드려서 막 24시간 동안 엎드려있고 엎쳐서 엄청 공부하고 있고. 좌표 평면에서 P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함수가 있고 지수함수하고 원이 만나는 교점이 2점입니다. 또 로그함수하고 만나는 교점도 2점입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의심부터 해야 되겠네. 여기는 지수함수의 값하고 로그함수의 값이 뭘 의심해? 네, 역함수 관계인지 의심했으면 좋겠고요. 미세값 A 똑같습니다. 지수함수를 Y축 방향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인 거랑 로그함수의 값을 X축 방향 마이너스 B만큼 움직인 거는 서로 역함수 관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원하고 지금 두 함수의 교점을 A, B, C, D라고 할 건데 A점은 X축 위의 점이고 C점은 1, 4, 5면 위의 점입니다. A점 지수함수에 있는 점, 로그함수에 있는 점, 원과 만난 교점들인데 1, 4, 5면 위에 있는 점인데 P점 좌표는 AC의 중점입니다. P가 A, B 사이의 거리값이 루트 2라고 한다면 A하고 B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 문제는 딱 읽어보니까 대충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자, 원이 하나 있습니다. 원의 중심점 좌표의 값이 1,1이라고 얘기했나요? 이 원의 반지름 루트 2보다는 최소한 큰 거야? 중심점 좌표는 yx 위에 있는 녀석인데 반지름 값은 루트 2보다는 최소한 클 것 같습니다. 원의 중심에서 현까지 거리 값이 루트 2였으니까 반지름 값은 루트 2보다 클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혁이? 그리는데 성공하자. 지수함수를 밑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도 이제 B의 값 연관해서 있는 값이고 어떻게 성공해 이거를? 이거 만날 때 음, X축 원이랑 X축이랑 원하고 X축이랑 여기 이 점? 네. 이 점에서 만났는지 어떻게 알아? A가 X축이 A가 X축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랬네. P점 좌표의 값 1,1이고 내가 이거를 어렵다 어려워. 오늘 더 크게 그릴 걸 그랬을까? 이 그림이 될 것 같아. 셈은 아무튼 로그 함수 그리겠습니다. 로그 함수는 ynex 대칭한 거죠. 그림 그리다 판나겠네.
살짝 휘어지면 안 되니? 자, 이 로그 함수의 값을 지수 함수의 값을 대칭한 로그 함수가 있습니다. 로그 함수의 정근선의 값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만큼 평이동했어요. 그림 왜 이렇게 힘들어?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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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자. 네, 이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랬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A점 좌표의 값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고요. B점 좌표의 값이 여기 있다고 했나? 망했네. 망했네. 원 훨씬 커야 되네. 아이씨. 일 컴마로 옮겼으면 되는데. 원을 내비두고 1컴마로 옮기면 되는데. 멍청이, 멍청이. 아, 나 왜 이렇게 멍청하냐. 갈수록 사람이 창의적인 생각을 못하네. 이걸 조작하면 되는데, 멍청하게. 그림은 원을 키우고 있어, 멍청하게. 요렇게 하면 해결될 일, 세상에. 그럼 아까 지수함수 안 지웠어도 되죠? 아, 이게 어렵구나. 문제를 읽고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그림을 그리는 게 어렵네. 그림을 안 그리고 식으로 푸는 게 더 훨씬 편하겠다. 선생님은 실은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냐면, 이거 지울 건데, 지수함수의 값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A점 좌표, B점 좌표, 역함수 위의 점 C점하고 A점, B점, 역함수의 값이 있을 때, 여기가 C점, 여기가 지금 D점이거든. 그런데 AC가 원의 중심을 지난다며. AC 연결하는 선의 원의 중심을 지난다며, 지금. 그리고, 이 상태로 그려, 그냥?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니까. 여기는 원주각 아니야? 여기 지금 원주각인 거지. 그게 직각일 거잖아. 근데 이 두 점의 관계는 무슨 관계 있어? 원래함수하고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두 점은 yx 대칭인 관계 있어요? 그럼 yx는 이 점선의 대칭이니까 이 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런 수직이니까 AB의 기울기는 기울기 1인 선이 있는데 원의 중심에서 이 선까지 길이를 선생님은 머릿속에서 염두에 놓고 지금 풀고 있는 중이었거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몇이라고 문제가. 그런데 원의 중심 1,1에서 루트 2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는 한 칸 한 칸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한 칸 한 칸 떨어졌으니까 선생님이 그림을 못 그렸는데 수선의 발이 여기 Y축에 있는 점에 찍혀야 돼. 그래야지 여기 길이가 루트 2가 되면서 한 칸 한 칸 떨어진 0,1이라는 점이 되겠죠? 그럼 이 점 좌표의 값은 기울기 1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기울기 1이기 때문에 기울기 1이면 x절편의 값은 마이너스인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두 칸 갔으니까 이건 이등분 될 거야 현이 수선발 내렸으니까. 그럼 B점 좌표의 값은 누가 되는 거야? 두 칸 갔으면 두 칸 가서 2,4가 돼요? 네. 그럼 이 점 좌표는 누구야? 이 점은 다 대칭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대충 열번 되는 거야. 점의 좌표만 알면? 지수함수 위에는 점으로서 누굴 대입하는 게 편할까? 마이너스 2,0 대입하는 게 편할까?
그럼 A의 마이너스 2승 빼기 B의 값은? 그럼 B라고 하는 값은 A 제곱분이래요? 또 2,4 대입하겠습니다. 2,4를 대입했더니 A 제곱 마이너스 B의 값은 4예요? 그럼 여기다 B 값 대입하면 되겠네.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분의 1의 값이 4라고요? 아이씨, 여기 나오네, 여기 나와. 그러면은 A의 4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의 값이 빵이죠. 그 내공식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A제곱의 값은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거 역수의 값이 누군데? 유리화 해주면 루트 5 마이너스 2가 돼 역수 취한 다음에 되신 거 맞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4배 하라고? 이거 객관식 아니야? 주관식이야? 근데 이게 그냥 그러니까 저는 A제곱에 B 대입해서 그냥 그게 나와요. A제곱에 B를 대입했다고? 네. 지금 어차피 다 했어. 네. A제곱의 값이 2 플러스 루트 5여서 2 플러스 루트 5의 값을 대입했더니 얘가 누구라고요? 8 플러스 4 루트 5? B의 값이 이건데 제곱하라고요? 제곱하면 누군데요? 9 마이너스 그러니까 답이 17이라고요? 네. 어떻게 풀든 뭐 산수니까 이거는. 자, 여기까지 하면 앞에 건 다 한 거죠? 번호를 불러주세요. 몇 번을 틀렸는데요? 아니요. 말씀하셔야지 풀죠? 18번이요. 수진이는요? 28번 전과 27번까지 맞췄어요? 네요. 네. 27번이 네, 27번 풀면 돼요? 맞추긴 했는데 맞추긴 했는데. 근데 안 푸는 게 있고 풀다가 이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문제 산수량이? 네. 맞추긴 했는데 산수량이 쩐다고? 그러니까 좀 아리까리하게 맞추긴 풀어드릴게요. 시간도 많아요. 아니 괜찮아요. 수진이는요? 27번 상태가 어때요? 네. 둘을 26번까지 그럼 다 맞춘 거 맞아요?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을 3점이라고 종로가 얘기하는 거는 쉬우니까 3점이라고 한 거 아닐까? 쉬워요. 쉬운데 목세 미분법이 그지 같네. 영국 좀 그러네. 내가 제일 하기 싫어하는 산수량이네. 하지만 하겠습니다. 나 시간 많거든요. 중간에 삐끗 너무 그냥 끊어졌어. 네. 다음에는 분수함수의 값의 변곡점 중에 2, 4, 5에 있는 변곡점 좌표를 찾으시고요. 그 변곡점에서 저 분수함수의 그래프에 접하는 직선이 L이라고 한다면 변곡점에서의 접선이구나. 변곡점에서 접선을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 접선과 분수함수로 둘러싸인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만 계산해 주세요. 그럼 미분하고 또 한 번만 미분하면 끝나는 문제 같아요. 도함수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는 앞에 끄집어내 놓고 볼까? 분모 제곱했고 분자 미분했고 분모 썼고 그 다음 빼기 분자 썼고 분모 미분하고 분자가 빵 되는 값이 필요한데 분자가 마이너스 24x의 제곱 플러스 72?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인가?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누구야?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마이너스 루트 3하고 플러스 루트 3이니? 네. 도함수의 부호가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네. 자, 한 번 더 미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한 다음에 미분하자. 헷갈리겠다,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분의 24x 제곱 마이너스 72. 자, 한 번 더 미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양심적인데? x제곱 플러스 3의 4제곱분의 분자 미분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우. 그러니까 마이너스 24x제곱 빼기 72 분모 미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다 쓴 다음에 할게요. 헷갈리니까. 네. 그럼 약분하고 나면은 x의 제곱 플러스 3의 세제곱분의 앞에 거는 48x의 세제곱 플러스 72x 맞아요? x 아유 왜 71로 쓰니? 24가 아닌 48이지? 144x 그 다음 녀석 이거 하나 약분했으니까 4x를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96x의 세제곱 4 곱하면은 4 곱하기 72 288 이게 빵 나온 녀석을 찾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항상 양수값입니다. 분자의 값이 마이너스 48x의 세제곱 플러스 432 이게 빵 나온 값을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2, 4, 5면이라고 마이너스 48로 묶었을 수 있나? 24로? 이게 12, 9? 그러네. 그럼 분자에 있는 값이 빵 나온 걸 찾고 있는데 마이너스 48로 묶어주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예요? 그럼 변곡점은 총 다 3개 있다는 얘기네. 변곡점의 좌표는 얘네가 변곡점이라고요? 그럼 그림을 갖다 그리고 있습니다. 어이구야 극점 좌표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빵이지. 극한값 빵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극한값 빵이죠. 그리고 처음에는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대충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극점좌표 알고 있습니다. 극점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마이너스 정신 차려요. 변곡점이 있다고요? 아래로 블록이었다 위로 바뀌는 순간이 마이너스 3이라고요? 네. 마이너스 3 대입은 함수값이 필요합니다.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12분의 마이너스 12분의 그럼 플러스 6? 마이너스 3,6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A점이에요? 네. A점에서의 변곡점에서의 접선이 있습니다. 변곡점에서 접선은 관통하는 거잖아. 그 관통하는 접선이 있었을 때 그 접선과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만 구하시라고요? 지금 여기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필요합니다. 기울기의 값은 여기다 지금 마이너스 3만 대입하면 되잖아.
네. 마이너스 3을 갖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네, 분자의 값은 24 곱하기 9 빼기 72 11로 약분했습니다. 11로 약분했더니 그럼 몇이야? 그럼 이 직선은 y는 적분만 남았습니다. 넓이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테그럴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적분했습니다. 직선 x 플러스 9에서 분수함수만 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적분하세요. 앞에 걸 적분했더니 2분의 x제곱 플러스 9x 뒤에 걸 적분했더니 맞아요?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한 거 빼야 되는데 마이너스 3 대입했더니 2분의 9 마이너스 27 12ln 12 그러면은 얘가 2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45 그래서 보호 바뀌어서 플러스 2분의 45 마이너스 12ln 4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라고? 24로 바꾸라고? 2분의 45 마이너스 24ln 2 이걸 보기에서 찾으세요. 5번이 답인가요? 네. 자, 그 다음에 풀자고 했던 게 28번이었죠? 28번은 4점짜리 문제고 두 줄 간결한데 어렵게 느껴진다? 역함수라고 나와서 함수 fx가 있는데 fx에 대해서 여기 들어있는 게 gx가 들어있거든. fx 역함수 gx가. 근데 이걸 지금 적분하라고 하니까 그냥은 적분을 못할 것 같아. 일단 확인할 게 좀 있습니다. g한테 빵 대입한 게 궁금해. g 빵이 누구죠? 네, f한테 빵 대입한 빵이니까요. 그 다음에 g한테 3 대입한 게 누구야? 자, 미리 확인하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적분하라고 하는데 나는 F를 알고 있지만 G는 몰라. G는 구할 수, 3참수의 역함수인 G는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GX라는 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GX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GX를 치환하게 되면은 F한테 TD해보면 X라는 얘기야? 역함수니까? 그런데 나는 F는 알고 있잖아. 그럼 이걸 F로 바꾸면 되겠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자, 그럼 바꿔볼까? 내가 이렇게 쓸 거라며. T라고 치환하겠다며. 그러면은 x가 빵일 때 t는 누구라고요? x가 빵이면 t는 빵이고요. x의 값이 x가 3이었을 때 t의 값은 그럼 적분한 범위 값은 빵부터 1까지로 바뀌었네. 네. 문제는 dx가 문제구만. 근데 여기 있는 걸 양변을 미분해봤자 아무 쓸모 없잖아. 요걸 양변을 미분해야 되겠다. 미분했더니 f't dt의 값은 뒤에 f' 알잖아. f'이 누군데? 네. 요것만 dx 대신에 대입하면 돼요? 그럼 본질적 어려운 문제는 아닌 모양인데? 너희는 뭐가 문제였던 거야? 네, 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모양이에요. 자, 그럼 이제 남은 일은 부분적분 U'이 누군데요? G3다로니까 아이고야 한 번 더 해야 돼? 이건 좀 싫다. 적분했더니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승 미분했더니 6t 일단 씁시다. 그러면 앞에 게
이거라고 이제 뒤에 거 빼야 되는데 백인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주면 플러스로 바뀌어? 그리고 6도 끄집어내자. 그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t 2의 마이너스 t승 3번만 더 하면 되지 뭐. U'의 값은 2의 마이너스 t승 V의 값은 t 되신 거 맞죠? 앞에 건 숫자 대입해 쓸게요. 1 대입했더니 빵 대입했습니다. 맞게 썼나요? 아 잘못 썼어? 아 빵 대입했지 1 대입한 거 아니지? 빵 대입하면 어차피 1이니까 마이너스 2야? 맞아요? 네. 그 다음 녀석의 값은 6 곱하기 앞에 있는 값이 그 다음 백인데 플러스로 바꾸겠습니다. 이제 다 맞게 쓴 것 같습니다. 앞에 건 1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더니 빵이죠? 이제 이것만 적분하면 되네요. 적분한 녀석의 값이 1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0이죠. 2분의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분의 17하고 8 마이너스 2분의 17의 값이 답이네요. 답 1번인가요?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29번 버립니다. 29번 너무 꼬아놨어. 29번 버리고요. 30번도 버립니다. 자, 수능 완성 모의고사 2회를 피세요. 2회 모의고사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은이하고 수진이 맞췄다는 얘기네요. 아이고야, 그림이 뭔가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짜리가 되는 AB라는 길이가 있습니다. AB가 지름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2루트 5짜리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도 있습니다. 여기는 2루트 5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P점에서도 만나고 있고 또 다른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 3분 AB와 CD가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원이 만나는 점 중에 A에 가까운 점이 P점입니다. PA의 길이값은 1, 그 다음에 PC의 길이값이 4, 지름이 2루트, 루트 10, 그 다음이 APD의 넓이의 값은 3루트 5입니다. 그때 BC의 길이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원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원주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PB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PB 길이값은 3인가요? 주역이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이 여기가 지금 루트 20, 여기는 16. 그럼 PD 길이는 몇이야? 주역아 대가리 장식으로도 알고 있어요? PD 길이가 몇이냐고요?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BC 길이가 필요한데 BC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BC의 제곱의 값은 9 플러스 16 마이너스 24 코사인 세타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코사인을 모르는 건가요? 근데 그 코사인 값을 알고 싶다면 PAD의 넓이의 값을 이용해서 풀라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요만큼 가격 크기가 누구예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가요?
그럼 넓이 구하면 되잖아. 넓이가 지금 3분의 루트 5라며. 3분의 루트 5란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타? 근데 이의 값 어차피 약분되니까 결국 사인 세타의 값은 3분의 루트 5? 그럼 코사인 값은 누군데? 여기다 3분의 2만 대입하세요. 3분의 2 대입했더니 16. 그러면 9. 그래서 BC의 길이 값은 15번 치고는 너무 문제가 쉽다 이거는. 자, 그 다음 또 20번 가져가셨습니다. 주역 20번 전에 있으면 지금 얘기하세요. 네. 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은 꼴랑 거듭제곱근의 문제라고 써있는데 2차 함수 거듭제곱근 그럼 어려울 포인트가 없는데 너희네 뭐냐 정체가? 선생님 맨날 쉽다고 하네. 아 근데 어려운 거 어렵다고 하잖아. 딱 봐도 쉬운 문제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래요. 최고차계수가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1대2번 함수값은 양수야.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실근이 있는데 모든 실근은 10 이하의 자연수로 구성돼. 자연수만 실근이라고? 1대2번 양수값인데? 그럼 접하는 경우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접할 때는 없다고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을까? fn이라고 하는 함수값에 n 플러스 2 제곱근 중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a인이라고 한다면 실근의 전체 개수는 10개밖에 없다고? 헐. 그러면은 fn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f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n 플러스 2 값이 짝인지 홀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 내 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먼저 fn 값이 양수값이면 n 값이 짝수였을 때는 몇 개야? 네, 짝수일 땐 2개. n 값이 홀수면 몇 개야? fn이라는 값이 빵이면 몇 개씩이야? 짝수가 됐든 홀수가 됐든지 간에 거듭제곱근은 빵 한 개씩인가요? 하지만 fn이 음수일 때가 문제네. fn 값이 음수였을 때는 몇 개인데? 짝수면 근데 짝수는 빵개입니다. 홀수면은 음의 거듭제곱근으로 한 개 있는 거죠? 네.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숫자들을 더해가지고 10개를 더한 녀석의 값이 정확히 10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이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문제는 실근의 값을 어떻게 갖는지를 가정해서 풀란 얘기네.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거든? 여기서 만난 교점이 자연수라며. 실근을 가지는데 자연수라고 얘기했습니다. 10 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런데 어려운 이유는 이거네. 이 두 개의 근이 10 이하의 근 중에 아무거나 가질 수 있는 거지. 아, 근데 알파의 값은 절대 이런 될 수 없지. 알파의 값 1 돼버리면 1대2 반값이 양수란 조건이 무슨이니까. 그러면은 문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이때 이걸 만족하는 F11값의 최대값과 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녀석의 값이 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네. 이걸 만족하는 게 여러 개 있다는 얘기네. 아이고야. 일단은
F 알파의 값이 무조건 빵이잖아. 그래서 알파라고 하는 값을 대입했을 때는 n값이 알파였을 때는 무조건 한 개라고. f 베타의 함수값도 빵이기 때문에 n값이 베타였을 때도 무조건 한 개인 거지. 빵이면 무조건 한 개인 거죠. 주요가 이해되니? 근데 문제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문제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문제고 양쪽 옆에 있는 것들이 A 원값은 알고 있는 거야 지금? A 원값은 누군데? n값이 1이면 함수값은 양수고 함수값이 양수인데 n값이 1이면 홀수잖아. 그러니까 몇 개야? 근데 여기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자연수가 몇 개인지 모르잖아 지금. 그런데 만약에 홀수면 한 개, 짝수면 네, 홀수면 한 개, 짝수면 0개 있죠.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문제야. n이라고 하는 것들이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n값이 홀수였을 때는 한 개, n값이 짝수였을 때는 빵 게 있거든. 이제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큰 자연수 있잖아. 그런 값에서는 컸을 때는 두 개 아니면 한 개인 거잖아.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건 이거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세 개는? 이거 세 개는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고 그 녀석의 합의값은 3이니까 남은 것들의 A 값들이 7이어야 되는 거지. 남은 것들의 합의값이 7이었으면 좋겠는데 세 개를 제외하면은 7개 항의 합이 7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7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빵개인 경우 홀짝홀짝 반복될 거니까 이걸 매번 가정에서 풀라고? 돌아가시겠네. 직관적으로 빨리 캐치해서 11을 대입한 게 제일 작을 때하고 11을 대입한 값이 제일 컸을 때로 구분 지으라고 이차함수를 구한 다음에 최고 참기수 1이었으니까 아이구야 X축만 그리고 풀어야 되겠다. 경우가 9C 45가지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45가지 중에서 안 되는 것도 많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하라고. Y축도 그래야지 이해를 하겠지. 엄청 어렵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상황에 따른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가짓수가 너무 많구나. 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네. 11을 대입한 게 작으려면 베타가 10이어야 돼. 11을 대입한 함수값이 작으려면 베타의 값은 여기가 10이면 11을 대입한 함수값은 작을 거 아니야. 근데 11을 대입한 함수값의 최소값을 구하려고요. 내 말 준비된 거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경우의 숫자가 알파하고 베타의 값을 선택할 수 있는 게 1을 제외한 9개 숫자 중에 2개 숫자를 선택할 수 있잖아. 그게 9C의 값이 45가 아니구나. 36가지 중에서 F11의 값이 최소가 되거나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걸 분류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머리가 좋아서 막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느껴지거든 지금. 그럼 일단은 이 상황일 때가 11을 대입한 게 제일 작을 것 같거든. 왜냐면은 알파의 값 2보다 커지면 여기 이렇게 최고차기에서 커져가지고 11 대입한 건 더 커지잖아.
이때가 11 대입한 게 제일 작은 상황이거든. 이때가 10개인지 검토해야 돼. 내 말 이해된 거 맞아요? 이때 10개가 아니면 한 칸씩 한 칸씩 옆으로 올 거야. 그럼 지금 확인할 거는 세 가지는 알아. 1대입했을 때가 1대입할 때는 1개, 2대입하면 1개, 10대입한 것도 1개야. 그 사이만 보려고 해. 그 사이는 함수값이 음수야. 함수값이 음수였을 때는 3대입할 때, 홀수 대입할 때는 그럼 3 홀수가 몇 개야? 3, 5, 7, 9, 4개밖에 없어? 그럼 3, 5, 7, 9가 4개밖에 없으면 홀수일 때 4개니까 3개에다 4개 더했으니까 7개밖에 안 되네? 그럼 얘가 이동해야 돼? 이건 좋네. 봐라. 쩌로. 얘가 3으로 바뀌면 상황이 어떻게 돼? 여기 절편값이 3이면 2였을 때 양수죠. 2는 짝수죠. 그럼 2개야? 그럼 1이었을 때 알파 3이었을 때하고 10이었을 때는 1, 3, 10에서는 1개씩 2였을 때 2개 지금까지 5개 요 사이 홀수가 몇 개야? 3개? 5개에다 3개 더하면은 8개밖에 안 돼? 이제 그 다음은 4로 가려고요. 4로 가면은 2하고 3일 때는 각각 2개씩이지. 아니다. 2개씩 아니다. 3의 홀수니까. 3일 때는 1개, 2였을 때는 2개. 그럼 3개 추가되니까 여기 3개에다가 3개 추가되면 6개. 6개인데 여기 홀수의 값 여기가 4야. 홀수의 값은 5, 7, 9. 그럼 3개만 추가되니까 9개? 한 칸 더 가야 되겠다. 한 칸 더 하게 되면은 절편값이 5가 됐을 때는 일단 이 기본 3개에다가 2였을 때 2개, 3이었을 때 1개, 4였을 때 2개. 5개 추가. 그럼 지금까지 8개. 요 사이에 들은 홀수의 값은 7구? 7구면 2개 추가돼서 딱 정확히 10개네. 되신 거 맞아요? 그러면 절편값이 5하고 10이고 최고차계수 양수인 녀석이야? 지금 알파의 값은 5, 베타의 값은 10이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지금 뭘 쓰려고 하는 중이었는지 까먹었다.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싶었지? 아, 2차 함수 fx를 구하고 싶었지? 최고차계수의 값 1이고 x-5하고 x-10이 되는 포물선입니다. 거기다 11 대입했습니다. 네, 11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6이에요. 반면에 정확히 이 상황이 최대한 앞으로 옮겨진다면 11 대입한 게 크지 않을까? 그죠? 최대한 앞으로 가는 녀석의 값 이거지. 그럼 최대한 앞으로 가게 되면은 이 아까는 5하고 10이 5칸이었잖아. 이것도 5칸인 걸로 해보자. 2하고 5칸이면 7이어야 되죠. 먼저 1, 2, 7을 갖다 대입했을 때는 1씩 3, 3개 확보. 3이었을 때는 이 사이 홀수가 3, 5밖에 없죠? 2개 추가. 8일 때는 2개, 9일 때는 1개, 10일 때는 2개. 그럼 정확히 10개 아니야? 3개에다가 홀수 2개, 여기는 2개, 8, 9, 10에서 2개, 1개, 2개니까. 이때 정확히 10개 맞아요? 그럼 정확히 이 순간이 10개고 1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되게 크겠네. 그럼 11을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은 알파의 값 2가 되고 베타의 값이 5가 되는 순간이 11 대입한 게 누구예요? 아, 7이었냐? (11) 대입하면은 9 곱하기 36? 두 개 값을 더하라고 했었나 아까? 그럼 더한 값이 40이에요? 근데 이게 아닐까봐 선생님 무서워요. 맞아요?
자, 그 다음도 풀 몇 번이죠? 다음 거. 21번으로 갔습니다. 21번은 0이 아닌 두 개의 정수 PQ에 대해서 쉘 AN 값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이거 풀면 집에 가야 되겠는데? 수진이하고 예인 맞췄어? 아,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PQ의 값이 정수라고만 얘기했고, PQ의 값이 정수라고만 얘기했고, 0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순수쌍에 대해서 P 플러스 Q의 값의 최소값을 물어봤는데, 21번장하고 첫 번장의 값이 일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1부터 대입하기 시작해서 20번장까지 차근차근 가긴 갈 건데, PQ가 들어있는 방정식에 대해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PQ의 순수쌍을 구하라는 얘기네. 어이구야. 그럼 차근차근 해봐야지 뭐. 두 번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장부터 막히기 시작하나? 이거 진짜 어렵네. 거의 퍼즐 수준인데, 이거는. 첫 번장의 값이 40이었고, 막히는 거는 지금 두 번장의 값이 40-P야? 근데 P라는 정수의 값이 0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뭐 자연순위 뭐 그런 말도 없잖아.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걸 풀라고 출제한 거 맞아, 이 새끼들? 여기서부터 P의 값이라는 정수에 따라서 양수음수 달라지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두 가지씩 갈라지기 시작하면, 수음까지 가려면은, 두 가지씩 계속 갈라지기 시작하면은, 2에 20승까지, 2에 19승까지, 21번장이가 2에 29승. 그러면 100만이 넘는데? 그 많은 가지수를 생각해가지고,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게 무조건 정수가 나와야 돼. 패턴이 있다고? 양수값이면 왼쪽에 쓸 거고, 양수였을 때 왼쪽으로 갈 거고, 음수였을 때 오른쪽으로 하려고 해. 내 말이 돼요? 그러면 세 번째 값은 누구라고요? 40-2P 이때 세 번째는 이거라고요? 그런데 세 번째 값이 양수값이면 만약에 세 번째 0보다 크다면 네 번째 값은 음수라고 한다면 A3의 값이 0보다 커왔다면 P를 빼니까 이거예요? A3의 값이 0보다 작다면 이항정이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한 줄만 더 써볼까? 이제 왼쪽으로 하면 양수일 때, 오른쪽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얘기하고 있어. 네 번장이 양수였다면 다섯 번장의 값은?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21번째 게 다시 A1이 나온다고? 잔인한 새끼들. 10번째까지는 내가 하겠거든? 네. 하다 보면은 안 되는 게 있잖아. 이 중에서 가면 안 되는 길? 그러니까 P의 범위 말수 P는 0이 아닌 정수. 얘보다 크거나 40-10, 20 가능하지?
P의 값이 뭐 1이면 항상 이렇게 양수였을 거 아니야. 그리고 가능해. 근데 이 녀석의 값이 지금 40이 나와야 되지. 불가능하네. P는 빵해야 되니까. 21번장이 다시 첫 번장이 되니까. 제일 왼쪽 건 안 돼.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건 누구야? 40 마이너스 19P 이 녀석의 값이 40이 나오는 경우 있나? P는 어차피 빵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죠. 그럼 Q가 누구란 얘기야? Q는 19로 확장이라고? 근데 P의 값이 중간에 한 번만 음수였어야 되지. 나머지 다 양수고.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게 있나? 그럴 수 있는 P의 값. 이거 여기서 우리 어차피 P 플러스 Q 최소값만 구하면 되지. 한 번만 보고 바뀐다. 하지만 나머지는 다 양수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 40-19P로 20번장이 이거였다면 여기까지 모두 다 양수였어. 근데 이 20번장이 음수가 되는 녀석을 찾으려고. 20번장이 음수가 되는 P의 값이 뭐가 있어? 이 전까지는 19번장까지는 40-18P까지는 양수였다가 19P로 바뀌었을 때 음수가 됐으면 좋겠거든. 그게 가능한가? 정수 P의 값이 만약에 2면은 양수 맞지? 2면 양수지. 3이면 P의 값이 만약에 3이면 둘 다 음수네. P의 값이 1이거나 2였을 땐 부호가 한 번도 안 바뀌어. 하지만 P의 값이 3이었을 땐 중간에 부호가 바뀔 수 있지. 중간에. P가 3이었을 때 중간에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 3에다 7, 3에다 몇 배야지 40배에 가까운 거지? 13배? 그럼 중간에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겠구나. 그럼 될 것 같다. A14의 값은 40-13P인가? 이건 3대의 P의 값이 만약 3이면 0보다 더 맞죠? 하지만 15번째의 값이면 40-14P 얘는 음수야. 3대비 때문에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음수기 때문에 16번째의 값이 뭐가 돼? Q의 값은 19니까 그러면은 P의 값이 3이니까 여기 지금 마이너스 2 3 곱하면 몇이야? 57? 네. 57 빼기 2라서 55가 돼?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 값은 충분히 큰 양수값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P만큼씩 계속 뺄 거잖아. P의 값이 3이니까 3씩 앞으로 한 5번 더 뺀 게 21번장이잖아. 그럼 중간에 부호가 바뀐 건 한 번이네? 그때가 지금 P의 값, 우리가 지금 추정하는 P의 값은 3이고 Q의 값이 19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하나 구한 거야. 자, 이제 2번 바뀔 때. 근데 나는 이게 답이었으면 좋겠어. 다시 답이 22였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부호가 2번 바뀔 때, 부호가 3번 바뀔 때 다 해야 되거든? 답이 뭐야? 자, 그럼 부호가 2번 바뀔 때, P의 값 음수인 것도 생각해야 돼. 이쪽에서 버릴까? 네. 하나만 더 찾아보자. 선생님 하나만 더 찾아볼게. 나는 지금 첫 번째 있는 녀석이었어. 제일 왼쪽 거, 왼쪽에 두 번째 거까지 했잖아. 네. 왼쪽에 세 번째 거.
이게 왼쪽에 두 번째 거야? 왼쪽에 두 번째 건데 이렇게 이가 왼쪽에 두 번째 게 나오려면 중간에 음수인 값이 두 번 나와야 돼.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중간에 음수인 게 두 번 나왔으면 좋겠는데 P의 값이 이게 다시 40이어야 되죠. 그때 Q의 값이 누구야? Q의 값은 9인가요? Q의 값이 9인데 중간에 부호가 바뀌는 횟수가 두 번 부호가 바뀌어야 돼. 두 번. 중간에 두 번 부호가 바뀌어야 돼. 중간에 두 번 부호가 바뀌어야 돼. P가 만약에 4라면 P가 4라면 중간에 몇 번째 거에서 10번째? 만약에 P의 값이 4라면 10번째이 정확히 빵인가? 아니지 10번째이면은 이거지. 양수죠. 11번째이라면은 0일 때까지 0보다 큰 것 같을 땐 다 왼쪽으로 가는 거고 0보다 작아야지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12번째이 이게 음수예요? 음수니까 이 다음에 넘어갈 때는 13번째이 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Q의 값이 9였다면서요. Q의 값이 9니까 40 마이너스 이제 이 값은 양수였을 거야. 이 값이 30 몇이야? 32? 30인 32. P의 값은 4니까 32죠? 30인데 32면은 4씩 8번 빼도 빵인 거잖아. 앞으로 8번 더 가면은 부호가 바뀔 일이 없어. 21번째 난 부호가 2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P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5라고 한다면 P의 값이 5라고 한다면 5, 8 9번째의 값이 40-8P죠. 여기다 5대2 반의 녀석의 값은 빵이죠. 여기까지는 0보다 큰가 됐을 거야. 10번째까지는 이렇게 구했을 거야. 이 값은 음수야. 그래서 11번장에서 바뀌었어. 11번장에서 40-9p 플러스 근데 Q의 값은 지금 9였죠? 그럼 Q의 값이 9면은 다시 40이야? 그럼 10칸을 와도 40. 앞으로 10칸을 더 가도 40인가? 그 전에 부호가 바뀌었을까? 아닌가? 부호가 안 바뀌었나? 여기가 40이었으니까 계속 50 뺄 거잖아. 지금 첫 번장의 값이 40이었을 때 첫 번장에서 10번장으로 9번 경과했을 때 음수가 나왔던 거잖아. 그럼 여기서 9번 더 경과한 녀석의 값인 20번장에서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럼 20번장이 음수니까 21번장의 값은 양수일 거 아니야? 왜냐면 PQ를 더해줄 거니까. PQ가 45니까. 그래서 요 값이 40이 나온다고. 그럼 부호가 두 번 바뀐 거 맞아.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고 여기서 부호가 바뀌었을 거란 말이야. 내 말 좀 납득되세요? 네. 이거네. 부호가 두 번 바뀌어서 되는 이 상황. 보라색. 그때 PQ의 값을 두 개 더하면 몇인데? 네. 이런 식으로 찾은 것들 중에 아마 쌤 생각에는 이제 한 번 더 하면 완전하게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거는 아마 이 합의값이 다시 커지기 시작하나 봐. 네. 그래서 답이 14가 답이라고 하네요. 자, 짐을 싸세요.